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열기 또한 뜨거운데요. 지금 이곳 말고도 전국 15개 스크린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관객분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지창욱입니다. 네, 조작된 도시에서 권유 역할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작된 도시에서 민천상 역할을 맡은 배우 오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우리 조작된 영화의 첫 유료 관객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조작된 도시를 연출한 박광현입니다. 먼저 첫 질문은 지창욱 씨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화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잠깐 대기실에서 뵀는데 굉장히 짠한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아마 지금 영화를 보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첫 상업 영화 데뷔작이에요. 지금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떨리신가요? 사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개봉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개봉이 이제 내일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 정말 많이 긴장하고 떨렸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영화 시사 후에 많은 평들이 쏟아지고 또 기자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셨는데 좀 인상 깊었던 영화에 대한 평이 있었나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평들만 많이 해주셔서 네, 다 기억하고 싶어요. 다 기억하고 싶고 네, 그렇게 좋은 평을 해주신 것처럼 네, 관객분들께서도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좋은 평들이 많았는데 김상우 씨도 본인 영화에 직접 좋은 평을 하셨어요. 호평을 제가 하셨는데 직접 합니다. 영화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나요? 우리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봉할 때까지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렸었습니다. 물론 후반 작업의 중요성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길어지면 기대를 했다가 실망됐다가 기대를 했다가 실망됐다가 이제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자 시사 때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12년인가요? 네, 12년 한 바퀴 돌 때까지 쉬셨는데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 12년 세월이라는 게 그냥 보내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만들고 싶으셨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낼 줄 정말 몰랐었습니다.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영화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오정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박광현 감독님과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영화 속에서는 계속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현장에서 감독님과 소통은 어떠셨나요? 잘 되셨나요? 네, 지나치게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되게 작은 거를 질문을 해도 되게 크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지 못한 어떤 처음에는 이 시나리오를 보고서는 재미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었거든요. 근데 질문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하진 않지만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셔가지고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소통이 잘 됐었는데 아닌가요? 저한테 공식 질문인가요? 비공식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영화 만들 때 참 제가 악역을 참 못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막 쓰니까 뭔가 저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그러다가 제 안에 있는 좀 못된 구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인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정세 씨가 거기에 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했어요. 뭐 한마디 해도 되게 많이 알아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간단한 얘기에도 소통이 된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런 원활한 소통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이전에 인터뷰들을 보니까 이 조작된 도시를 젊은 에너지가 들끓는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이게 무슨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그 영화 만든 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애정, 연민의 감정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의 영화들을 보면 30, 40대에게 되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영화들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되게 유명해진 배우분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대부분 거기에 다 포진되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그냥 그 자기의 영화보다는 그 어른들의 영화를 같이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에너지가 있고 더 순수해야 할 어떤 시기에 조금 더 사악하고 또 뭔가 인생의 쓴맛을 미리 알아버리는, 그래서 정말 솔직해야 할 순간에 좀 조심하게 되고 너무 젊었을 때부터 안전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에서 그냥 마음 놓고 한번 질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로 이제 젊은의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재미있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께서도 영화를 보셨을 텐데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스틸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화 스틸은 뭐 PC방 속 모습도 있고 지창욱 씨 모습인데 영화에서 굉장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액션들을 소화하게 되셨는데 워낙 액션을 그 전에 선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게 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나요? 글쎄요, 그것 때문에 부담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지창욱이라는 배우는 액션을 당연히 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사실 그렇게 굳이 해보지 않았던,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고생스럽다,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다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교도소 안에서의 장면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장소도 장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몰아갔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서 좀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저 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 힘듦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했던 분이 김상우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워낙 때리는 장면도 많았고 맞는 장면이 많았어요. 지창욱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김상우 씨, 여기 계신 지창욱 씨 팬들 앞에서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때 촬영에 대해서. 재밌었습니다. 사실 제가 때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먼저 분위기를 만들고 창욱이한테 맞는 게 많죠. 그래서 그 카트레스를 주는 건데 재밌어요. 그때 제가 맞는 게 기분이 많은데 저는 창욱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의 자기 에너지를 다 자기 스스로 발산을 하고 참았다가 폭발시키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감옥 안에서 저는 그냥 외적으로 조금 제가 힘들었던 거는 우리가 강원도에서 찍었습니다. 감옥신을 강원도 산이 되게 좋잖아요. 산속에서 찍었는데 해가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 6시에 해가 떨어진다면 그 산속이랑 4시 반쯤 되면 벌써 해가 비운데 넘어가요. 그래서 그 조바심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된다는 조바심 그런 현장 그런 것들이 좀 되게 그랬었고요. 창욱이는 사랑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지창욱 씨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맞으셨는데 흔히들 때리는 연기보다 맞는 연기가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어떠셨나요? 좀 맞는 연기의 어떤 노하우가 좀 생기셨나요? 사실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몸이 힘든 거야 그냥 견디는 게 제일 노하우인 것 같고요. 맞는 것보단 때리는 연기가 더 편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스틸 보면서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이 반응만 들어도 이 캐릭터에 대한 느낌이 오는데요. 민천상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했잖아요. 특히 이 사람이 있는 공간도, 큐브라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 인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기하시고 싶으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오정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의 시나리오였어서 캐릭터도 조금은 입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독님한테 여러 가지를 제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었으면 좋겠고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이랑 얘기가 돼서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제가 드렸고 이제 감독님이 그것 중에서 이제 민천상에 맞는 저런 모습을 잘 그려주셨죠. 예.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나요? 어떤 인물로 다가오던가요, 민천상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관객들한테 이 인물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이라는 인물이 됐어요를 설득시키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냥 스스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천상도 저 개인적으로 그냥 외로운 잘못 표현이 되었지만 이 친구도 외로운 친구라고 저는 이제 설정을 했었고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민천상은 약간 유약한 국선 변호사에서 나중엔 되게 극악무도한 어떤 악역에 대한 포인트를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감독님이 저에게 말씀해주신 건 민천상이 초반에 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첫 번째 씬, 두 번째 씬에 나쁜 놈이네 라고 오픈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생각하신 포인트는 그런 나쁜 놈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 큐브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거기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은 중간에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민천상을 그리게 됐죠. 감독님께서는 인물에 대해서 뭐 영화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 인물의 뭐 배경 이야기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똑똑하지만 외모적으로 또는 어떤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좀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외롭게 지금 정수씨 말한 대로 되게 외롭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점점점 삐뚤어져 가요. 그럴 때 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성이 와서 저 이거 한번 해봐 주실래요? 라고 했는데 그냥 자긴 했는데 어머 되게 멋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이 남자는 다 완전히 녹았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예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 들어본 칭찬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삐뚤게 자랐고 외롭게 자랐는데 누군가가 칭찬해 준 거에 굉장히 흥분을 해서 그는 지금부터 하는 일이 악인지 선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게 계속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악의 세력으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물에 대해서 저는 영화적으로 지금 정세 씨랑 같이 그 얘기해서 만든 저 인물이 외모적으로만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를 바랬고 굳이 설명해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약간의 여백이 있을 때 재밌잖아요. 밖에 나가서 떠들고 쟤 왜 이랬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비워놓은 공간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전사들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큐브라는 공간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민천상이 굉장히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빅데이터들을 조율을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맨바닥에서 그냥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이런 게
정수 씨 한테 죄송해요. 말씀 먼저 해주시고. 시선 처리를 잘했어요. 말씀하세요. 네 분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감독님의 설명을 들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소통 잘 안 되시는데요, 두 분이? 우리 엉망이었어요. 지금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연기적으로는 처음에만 좀 뻘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세트가 있긴 있는데 저런 어떤 그래픽이나 어떤 시각적으로 저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어떤 큰 바닥에서 이제 감독님이 이 바닥 전체가 내 세상이고 컴퓨터 전체인 화면 혹은 본체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움직여 주세요라고 해서 처음에는 뻘쭘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정말로 제가 CG 팀이 되게 고생하겠는데 하면서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께서도 후반 작업하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래서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편집 보면은 이제 그림 바닥에서 액션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저런 그래픽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느껴져요. 그 정도로 그 배우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모션들이 그럴 듯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CG 작업이라는 건 어렵지만 배우가 정말 그 세계를 상상하면서 그 행동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더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우주가 창조되는데 역시 배우의 몫이 제일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됐네요. 이렇게라도 봉합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저희 CGV 스타 라이브 톡은요, 이곳 압구정 말고도 15개의 CGV 스크린에서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는데요. 목동, 강변, 인천, 구로, 상암, 일산, 동수원, 오리, 소풍, 대구, 광주, 대전, 서면, 천안에서도 함께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 곳에서 보고 계신 분들께도 중간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창욱 씨가 다른 관에 계신 분들께도 손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은 공간에 있진 않지만 네, 생방송으로 저를 보시는 수많은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보고 계시죠? 그럼 저희는 다음 스틸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그냥 인사만 한 건가요?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도 에너지가 대결하는 것이 느껴지는 스틸인데요. 김상훈 씨께 질문 드려볼게요. 이 교도소를 장악한 마덕수라는 인물은 거의 권유 바락이에요. 권유만을 쫓아다니는 인물인데 집착에 가까운 이 권유에 대한 집착인데 거의 스토커 같은데 이 인물은 사실 김상훈 씨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선한 이미지, 밝은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인물이에요. 연기하시면서는 오히려 재미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대본을 읽어보고 감독님 뵙고 첫 마디가 감독님 제 눈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 눈은 되게 선합니다. 감독님이 우리 영화는 일상의 리얼리티와 다른 리얼리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거칠 것도 없고 항상 파워 업돼 있는 사람이 트럼프처럼 그런 그한테 그 이상한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아주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그는 그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권유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한마디를 안 해줘서 제가 바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준비하시면서 뭐 특별히 참고하신 영화라던가 이런 인물, 뭐 이런 느낌의 인물이면 좋겠다라는 힌트 같은 것 얻으신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가끔 짐승을 데이트해 봅니다. 저한테 너구리나
돌고래나 이런 개나 술 마시는 때는 개 되긴 합니다. 지금은 사자를 생각했습니다. 사자, 맹수. 아주 완벽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맹수, 사자를 생각했었습니다. 네. 인물보다는 짐승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사자가 더 큰 사자를 만나서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요. 영화 안에서는 이 마덕수라는 캐릭터가 이 권유를 잡으러 가는 그 카체이싱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한국이 아니라면 사실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 그 레커차 군단이랄까? 그 카체이싱 장면이 굉장히 영화에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보면서는 저는 굉장히 관객으로서 재미있게 봤지만 현장은 정말 엄청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지금 또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계시는데 그때 현장 어떠셨나요? 다시 생각하려고 하니까 슬프네요. 뭐 첫날부터 쫓겨나고 막 도시에서 민원 막 들어오고 사실 쉽지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외곽에 도로를 마련하고 주변을 다 CG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저희는 가난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용기 있게 뭐 송도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저희가 어렵게 허락을 받았지만 그날 바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거대한 라이트가 뜨고 엄청난 엔진에 그 차량들이 막 밤새 다니니까 딱 2시간 만에 저희 민원 들어와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다가 영화 보실 땐 집중하고 잘 못 보셨겠지만 막 BMW가 처음에 도시에서 달리다가 잠깐 있으면 막 갈대밭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러 공간의 장면들을 잘 섞어가지고 그냥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지만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막 좁고 막 위험하게 찍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이거는 톰과 제리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했어요. 덩치 큰 애가 조그만 애를 막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는데 계속 골탕은 먹어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보자라는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환경은 근데 즐겁게 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힘듦이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 가장 고생하셨을 분은 아무래도 그 마티즈를 몰던 권유 역할의 지창욱 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즐겨 타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뭐 속도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익숙하셨겠어요. 사실은 이 차량이 질주를 하고 뭐 부딪히고 그리고 뭐 전복이 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요. 네. 오히려 직접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런 차량 액션만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은 사실 블루스크린을 놓고요. 그리고 세워져 있는 차 안에서 그 안의 상황만, 실내 상황만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막 뭐랄까 차가 막 빠르게 질주를 하고 부딪히는 것들을 계속 상상을 해가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네,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네,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뭔가 그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계속 맞췄어야 했던 네, 그것도 사실 저는 너무 쉽지 않았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좁은 차 안에서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멋진 차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작된 도시에서는 굉장히 귀여운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 작업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너무나도 재밌는 작업이었는데 다만 괜히 차가 촬영 도중에 멈출까봐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게 한여름에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에어컨이 성치가 않아요. 네, 에어컨이 그렇게 막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최고 더웠던 장면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외국인 부부가 제가 뒤에 이제 주영이 있는데
와 그렇게 셋이 같이 타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 외국인 배우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더워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술팀에서 세차를 굉장히 낡게 잘 보이게 작업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좀 우리 마티즈가 힘이 많이 드는 차였나요? 어떠셨나요, 감독님? 단종된 차니까 기본적으로 새 차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 5대 정도를 샀거든요. 이제 이 영화를 찍으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낡아 있는데 훨씬 더 낡게 그 작업을 했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개조된 슈퍼카로 개조된 거를 새 차인 것처럼 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네. 저는 그 마티즈의 존재감과 함께 그 외국인 부부의 존재감 또한 굉장히 유쾌했거든요. 이 건유가 레지렉션 멤버들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고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선의가 결국 건유를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서 그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생겼다! 건유를 도와줬던 많은 착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레주렉션 팀원들을 보고 있으면 이 영화에서 계속 두 번의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시가 정말 딱 맞는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상면 시인의 나무라는 시인데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라고 이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찡하게 와닿더라고요. 건유나 뭐 영화를 보신 젊은 관객들 그리고 레주렉션 멤버들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걸 2번이나 넣으신 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시를 되게 좋아하던 시인데 이 영화에서 꼭 소개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사실 용기가 나지는 않았어요. 너무 직접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었냐면 사실 시라는 거는 그 해석이 들어가지 않거나 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조금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막 시작할 때 대략 한 10초 이내에 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게 급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런 의미를 달지 않은 채 그걸 듣게 한 다음에 영화를 2시간 동안 질주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고생을 한 주인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시를 들려줬을 때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라는 것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친절하다고 느껴서 싫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갖는데 이 보고 계셨던 분도 같이 변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시가 감동적으로 왔다면 잘 보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근데 차옥 씨가 차옥 씨가 너무 시 낭송을 너무 잘했죠? 네. 만약에 다른 배우였으면 제가 안 났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시를 녹음할 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의 아주 디테일한 네, 디렉션도 있었고요. 네, 제가 또 시낭송을 또 처음 해봐서 이게 2번 했죠 감독님. 첫날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2번째 녹음을 하러 갔을 때 첫날 했던 녹음 버전을 들어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네, 느낌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생각보다 시를 이렇게 낭송하는 게 어렵구나 네,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이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짧게 짤막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구절만. 뭐였죠? 그 나무는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 이상한데. 아니 그게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게임 속의 장면을 보면서 나레이션을 녹음을 했는데 이 뭔가 전투하는 장면을 보면서 녹음을 하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건 좀 뭔가 밝은 느낌의 나레이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히려 저는 엔딩 씬을 보면서 녹음을 했던 걸 앞에 붙였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그 나레이션과 다 같이 나무 아래 모여서 밥을 먹는 장면이 어우러져서 더 이렇게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지창욱 씨는 정말 눈물 젖은 밥을 드셨는데 사실 먹는 촬영도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즐겁게만 먹을 수만은 없을 텐데 현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일단 현장에서 먹었던 밥은 맛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맛있게 또 먹어야 되는데 감정을 또 같이 뭔가 끌어올려야 되는, 내가 느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틸에 보다시피 권대장의 스틸인데 레주렉션 멤버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하죠. 개성도 있지만 굉장히 다들 일도 잘하는 멤버들인데 오정재 씨와 김상훈 씨 같은 경우에도 영화 속에서 각 팀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레주렉션 멤버 중에서 한 분을 자신의 팀에 영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분을 영입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잠시 캐릭터에 빙의돼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역시 권유가락이십니다. 밑에 딱 둬요 지금. 이렇게. 오정재 씨는 어떠세요? 저도 권유. 능력치는 되게 많고 또 나름 순수해서 제가 부리긴 이용하기에는 또 쉬운. 저도 권유. 권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팀 중에 한 팀에 들어가야 된다면 어디가 그나마 권유라는 캐릭터가 맞을 것 같아요? 글쎄요. 둘 다 좀 뭔가 나도. 깨름직하네요, 사실. 네. 두 분 다 거절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틸 보면서 영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더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좋은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여기 계신 분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프레스킷과 큐브를 준비했거든요. 조작된 도시 이미지가 있는 큐브인데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안구 호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뽑아볼게요. 먼저 지창욱 씨가 한 분 뒤쪽에서 골라볼게요. 정말 어렵네요. 너무 어려운데 저기 선배님이요? 저요. 저기 흰색 천으로 천이요 머플러 스카프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웰컴 투 동막골을 재밌게 보긴 했었는데 사실 이 영화는 감독님을 처음에 보고 온 건 아니었고 지창욱 씨를 보러 왔었다가 결과적으로는 감독님한테 반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한 시나리오를 찍고 이렇게 재밌게 영화를 만드실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화면, 그 영상 중에 파란색 화면으로 나오는 게 2번 있었는데 처음에 그 감옥에서 눈물 흘린 다음에 파란색으로 벌레 같은 게 바닥에 있는 것 같다가 그게 어머니의 형상으로 되셔서 껴안는 장면이 있었고 나중에 또 이제 정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쌀알 같은 파란 걸 던지면서 이제 어둠 속에서 혼자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소리를 표현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듣는 걸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신 건지 어떤 의미로 표현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됐죠. 사실은 많은 영화들이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나름의 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 역사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그 방법도 막 수십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영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방식을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건 못 만들지만 그런 방식에 제 색깔을 조금 넣어서 만들면 이제 새롭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했던 건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그 빛에 관련된 방식으로 다 시각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주인공의 되게 절박한 감정을 만들어야겠다. 엄마가 죽고 이 지옥에서
나는 영원히 이제 강간살인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지옥 밑바닥에서의 감정을 표현할 때 뭐가 좋을까 해서 엄마의 죽음까지 더해지면서 완전히 뭔가 각성의 상태로 넘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와 마지막 이별하기 위한 영혼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열린 감각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리가 극대화해서 들린다. 그래서 아까 본 게 거미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거미가 기어다니는데 그 소리가 들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표현하는 방식은 항상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안타까움 또 불쌍한 감정들에서 이 사람이 열린 그런 감정 때문에 그 소리가 뇌에서 보여지는 건데 그것을 제가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마덕수에게 잡힌 내 친구들이 죽게 생겨있는 이 상황의 절박함 속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증폭하기 위해서 그 어둠에서 그 쌀알을 던지게 되면 그 맞는 소리들이 다 뇌에서 그려지는 것을 제가 표현했고, 그때 제가 사운드도 보통은 나는 소리가 뭐 치면 치는 소리 정도밖에 안 날 테지만 그게 폭발하는 소리였으면 좋겠다고 사운드팀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권유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폭발하는 감정으로 내 팀원들을 다 구하겠다는 각오, 이런 것을 시각화해보고 싶었어요. 뭐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장면의 비주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무협소설을 읽었을 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어떤 평범한 주인공이 각성을 해서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씬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 영화라는 틀 안에 뭐 무협지든 만화든 게임이든 굉장히 상상력의 경계가 없는 다양한 장르들이 잘 녹아들었던 그런 씬이었던 것 같거든요. 연기하시는 배우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이게 감독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또 이걸 연기로 표현하는 건 또 다른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상상으로만 많이 상상을 하고 또 상상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감독님 머릿속에 있는 게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똑같이 그려지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유라는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에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누워있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유들의 그가 느끼는 감정들, 근데 아마 권유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요. 거미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아마 조금 감독님께서 제가 기억나는 디렉션은 뭔가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 때 평온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보다는 좀 그런 인물의 감정에 더 집중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쌀알 장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액션을 다 찍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거의 안 나오고 때릴 때만 나오더라고요. 네, 저 근데 실제로 실사로 액션을 다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네, 그럼 다음 관객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배우분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자는 오정세 씨가 한 분 불러주실까요?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곧 생일이요. 거짓말쟁이 느낌이라고. 가장 불편한 자리에 계신 분, 저 맨 끝에 모자, 까만 모자 쓰고 계신 불편한 자리에서. 저 영화 잘 봤고요. 왜 이름을 권유라고 설정하신지 좀 궁금해요. 혹시 배우분에게 질문할 건 없으세요? 이 얘기는 내가 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꽤 오랫동안 준비하던 영화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 주인에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연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영화의 프리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30년 이후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권유해요. 그러니까 소름 돋네요. 네. 근데 우리 마케팅팀은 얘기하지 말래. 이 조작된 도시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네, 그냥 막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30년 이후에 영화를 또 하나 더 찍을 수 있는 거고. 노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30년 뒤에 또 조작된 도시에 나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두 분은? 아유 그럼요. 30년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간 빨리 가라.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김상훈 씨께서 네, 전 이런 거 정말 못합니다. 대신 좀 해주십시오. 저 대신에 이렇게 질문자의 열기가 뜨거운 라이브 톡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이쪽 줄에서 제일 끝에 계신 분, 손 드실 분께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창욱 배우님 팬인데 감독님한테 반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일까?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한테 다 뭔가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기사가 다 좋은 것만 나왔다면서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지배우님 액션도 좋지만 그 악역을 맡으신 두 분 배우님이 사실은 굉장히 눈빛이 선하신데 그 선한 눈빛을 악역으로 표현해 주신 감독님의 그 캐스팅이 저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캐스팅을 잘하셨는지 우리 지배우님을 포함해서 다. 못되게 생겼잖아요. 그건 제가 잘해서 한 거지.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스태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캐스팅 제안들을 다 해줘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악역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다 와요. 지금 제가 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데 좀 지겨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안 맞는 사람을 들여다 쓰는 건 이상한데 제가 예전에 심장이 뛴단가? 그 영화에 되게 아이의 아빠인데 통화도 아이랑 해요, 첫 장면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장기 밀매업자로 나와요. 그러고서 박해일 씨를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 저렇게 못된 인간도 있구나. 근데 아무도 그걸 기억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되게 충실한 사람이구나라는 기억이 있어서 그냥 아까 상훈 씨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자를 만들면 그가 육식동물인 게 양을 잡아먹는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쁜 동물은 아닌 거거든요. 그냥 태어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대드는 애를 좀 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 그래서 현장에서는 자기에게 거칠 사람이 없으니까 막 욕도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신났겠죠. 그래서 되게 살아있는 인물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세 씨는 오히려 저한테 그 역할을 하겠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 역할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좋았는데 PT 준비를 해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메모와 함께 얘기해 주는데 제가 완전히 그냥 반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상훈 씨는 처음 출연 제안 받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네, 제 눈이 이렇게 선한데 어떻게 알기를 하시겠어요? 그 배우로서의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행복한데 뭐냐면은 자기 배우는 좀 바보 같거든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으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배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지 못하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어떤 감독님이 제안을 해줬을 때 그때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박광인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디렉션 하시거나 뭐 장면을 만들어낼 때 보면은 그 이면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한테. 그런 것처럼 그 연장선상으로 저의 다른 면을 봐서 캐스팅해 주신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정말 한바탕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30년 뒤에 우선혜 씨는 어떠셨어요? 그 PT 준비까지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그 준비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사실은 말씀해 주셨듯이 조작된 도시에 다른 역할로 캐스팅이 되어 있었었는데 민천상이라는 역할을 너무 해보고 싶고 막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감독님한테 이제 설득을 했죠. 이런 인물, 이런 정서, 혹은 또 이런 인물,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라고 딱 한 인물을 가져간 게 아니라 이런 인물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이제 감독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를 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대머리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마가 벗겨지는 어떤 장애 아닌 장애. 그래서 머리도 좀 밀었거든요. 티는 안 나지만, 그러니까 민천상이 약간 이마가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약간 머리도 티 안 나게 좀 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독님이랑 같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밀다가 감독님이 너무 누군가와 겹친다. 조금만 밀어라. 네, 조금만 밀어라. 너는 그래갖고 이 바닥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그 밀었던 이유는 여기에 수염만 붙이면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이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외국의 작가의 그림을 실제로 쓰기도 했는데, 그런 막 그림도 그리면서 막 자기가 하는 세계에 빠져 있는 미치광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못 느끼지만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만들었고.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김상호 씨 말고 우리 감독님께서 한 분 도와주세요. 사겨요 나왔어요. 사겨요. 네, 거기. 영화 되게 잘 봤고요. 네, 그 주인공이 레주렉션 그 7명도 그렇고 멋진 악역분들도 많으신데 그 포스터에 보시면은 이렇게 딱 3명만 이름을 적어주셨잖아요. 딱 이렇게 지창욱 씨는 그 주인공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심은경 씨랑 안재홍 씨 딱 2분만 이름을 박아놓은 이유가 궁금해요. 자, 마케팅 팀 올라오세요. 어디 계신지. 저의 소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너무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최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때 너무 많은 분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신 그런 분들의 이름만을 올려야겠다라는 어떤 그 마케팅 팀의 전략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또 제 영역 말고 다른 부분은 좀 잘 침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착한 사람들 이름을 가장 먼저 올린 것 같은데요. 오늘 진짜 질문하시는 분들의 경쟁도 치열했고 질문도 참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관객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CGV 스타 라이브 또 함께 해주신 소감과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다가오는 이유가 뭔가요? 계속 너무 재밌는.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영화를 많은 분들께서 보실수록 저보다는 감독님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데 그만큼 되게 좋고 너무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배우로서 너무나도 즐겁고 값진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들은 이런 자리가 항상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제가 잘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그런 기운이 전달이 돼서 사실 저는 되게 좀 편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빨리 또 다른 관객들에게 많이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즐겁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빤한 자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즐겁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요 많이 이렇게 소문내 주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재미없을 때 보시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멋진 배우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저에게 기적, 그러니까 감격적이네요. 멋진 연기를 저도 관객처럼 봤어요. 작업하면서. 그래서 저는 편집하는 내내 너무 좋았고, 그렇지만 영화의 흥은 또 감독의 몫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희 영화는 즐기시면 되고 어떤 장면들은 의미를 상상하시거나 해석하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매체 인터뷰하고 할 때는 그 해석 부분들도 좀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시 같아서 그 상징을 알면 좀 더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배우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희 영화 좀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배우분들과 감독님 퇴장하시는데 박수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조작된 도시는 2월 9일 개봉하는데요. 전국 15개 CGV 극장에 가신 관객분들, 또 여기 압구정 CGV에 계신 분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영화 조작된 도시와 함께 즐거운 밤 보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까?